자, 오늘 차례는 269페이지에 있는, 진전병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규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과거의 판례와 예규에서 요 진전병의 회복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인데, 요건 이제 요런 구도죠. 구도가 이제 보시면, 말 그대로 진전병의 회복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원래 소유자한테로 돌아가는 등기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A에서, 원래 소유자가 A입니다. A에서 만약에 그 등기가 잘못돼가지고 B로, 또 C로, 이렇게 D로, 이렇게 원인 무효 등기가 이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원래 등기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은요, 요 등기를 전부, 그죠? 역순으로 해가지고 말소를 해서 A 등기로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판례는 뭐냐면 판례는 이제 이렇게 말소를 하려면요 A로서는 B, C, B와 C와 D를 모두 피고로 해서 그것도 B, C, D를 전부 승소해야만이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경우에 현재 소유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현재의 소유자인 D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서 승소한다면, 말소하지 않고도 이한 D에서 A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판례 골자고요. 요거에 대해서 예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그 판례와 예규 정도 견해를 보시고 몇 가지 상황을 이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9페이지에 자, 서술의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하는 방법, 즉 그것은 부실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또 말소 등기 절차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시간적으로 손해를 줘야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인 현재 명의로부터 진정한 권리자에게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서 요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등기고요.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990년 판례, 전학 판례인데요. 지금 다만 이제 요건이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우리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였던 등기가 되어 있던 자. 그러니까 원고란 말이에요. 원고가 이미 과거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됐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면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해서 요 판례 나왔고 그 판례에 이어서 바로 98년도 10월 달에 예규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원고하고 권리자가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판결에 물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금 판례는 이게 판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D한테 이제 A가 승소해서 이 판결에 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규는 이 둘이 공동 신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태여 소송하지 않고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공동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따라서 판결에 한 등기는 이제 원고 권리자가 이미 자기 앞으로 과거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됐던 자, 물론 이제 과거에 폐쇄 등기된 사람도 포함하고요. 또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가 됩니다. 이때 법률에 의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인들, 그죠? A의 상속인들 또 수용, 경매 등을 통해서 특히 적을 때 분배 농무제 상환 완료 또 형성 판결, 공유분할 판결처럼 그런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항상 등기 의무자, 즉 피고는 등기 의무자겠죠.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이건 판례가 선정의 개념이고 둘이 이제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의했을 때는 거기 예규에서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 신청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똑같아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폐상하는 등기됐던 자는 됐는데
이번에 공부상 그 소유권 등록되어 있는데 나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등기에 대해서 상정해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대장상 그죠? 대장상 그 최초 소유자라든지 판결회라든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공동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시면 판결이라는 등기는 자기와 법입니다. 자기 앞으로 또 법률 규정에서 공동신청은 자기 보존입니다.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된 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둘 다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 신청할 때 그 신청서 쓰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등기 원인은 이제 저 끝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그 진정명의 회복이고요. 그죠? 그리고 원인 일자는 사실 쓰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로서는 판결 정본이 필요하고요. 또 검인이 필요하고 잠깐 보실까요? 저기 1번에 지금 판결 정본이 필요하는데 이제 우리 거기 보시면은 이건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 부본을 낸다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신청서 부본 제도는 사실 써놓으세요. 이건 좀 삭제됐죠. 그래서 이 규정은 지금 예전에 규정이기 때문에 자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결 정본이고요. 중요한 건 2번이죠. 펼쳐놓으시고, 요 진정명의 회복은요, 어떤,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이라든지, 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있더라도, 이 토지거래 허가증, 또 농지면 농지취득자격증, 농지증, 그러니까 검인, 토지거래 허가증, 농지증,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공동신청, 여기 D하고 A가, 이게, 일단 이 D에 인감증명. 그런데 공동신청일 때는 물론 필요하지만 판결일 때는 필요 없죠. 물론 이제 이때 만약에 공동신청일 때 또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요 D의 경우에 인감증명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용도가 매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자, 취득세에 대해서는 무상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 그래서 유상이 아니고 무상 취득세 내고 채권은 삽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 그럼 만약에 여기 그러면 이제 요 D하고 A가 소송한 중에 만약에 그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서 이렇게 등기하라는 그 소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변론 종결 후에 A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D가 만약에 요때 K한테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D가 그죠? 등기무자인 D가 변론 종결 후에 팔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A는 원래 D에서 A로 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데, D에서 지금 K를 팔았으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실무는, K를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으로 봐서요.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로 기재를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얘기죠. 그래서, 그때 한번 봤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 하나 판결에 대해서 그 변론 종결 후에 판결에 따른 등기 전에 그 권리에 대한, 아까처럼 K로 제3자 명의로 했을 때, 제3자는 소송상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고, 그건 이제 판결의 효력이 요 D에 대한 판결이 K한테 미칩니다. 우리가 개판력이 있는데, 판결의 개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다만 원고는 그 사람한테 승계 집행문을 받습니다. 박스 치시고 승계 집행문을 받은 다음에 그 제3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판결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규면서 그 밑에 있는 선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선례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따라서, 그 15조에 따라서 그 과거에 그 실제 명의자 등기가 유예기간 내에 안 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진전 명의 회복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그 판례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보면은, 두 가지인데, 일단,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문 가지고, 말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소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그럼 두 번째, 명의 신탁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그럼 과거에 자기 앞으로 그 명의 신탁됐던 그, 신청자가, 신탁자에 대해서, 진정 명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을 했는데 빼돌렸다든지 그랬을 때 여기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등기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 관련된 얘기가 바로 밑에 있죠. 2011년 그 예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돼 있던 자, 다음 페이지에 그죠?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예규는 지금 27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하고 공동 신청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한 소유권 등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복잡 보시면 따라서 이런 권리자라든지 사람들의 상속인, 아까 여기 또 포괄 승계인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신청서에 4번에 등기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5번에 뭐 토지거래 허가, 또 농지 취득 허가 자격증명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6번에 우리가 지방세법상의 무상 취득에 대한 것을 내게 되고요. 국민주택 채권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등기 이제 상속 등기. 우리가 이제 법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상속 등기, 즉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여튼 그 사망한 사람. 그죠?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그 상속이 나게 이제 이전 등기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속에 대한 보통 이제 등기 받을 때 보통 이제 순위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과 순위와 상속분은 이제 과거의 법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사망할 당시의 법률이 뭐였냐가 이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960년도 민법이 시행되면서 그죠? 90년까지 그때까지의 말까지의 그때까지 순위 또 9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순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보세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1순위가 하여튼 비속과 배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고요. 일단 과거와 달리 8촌에서 4촌 이내에 반개 혈족까지 우리 순위가 됩니다. 다만 이때는 물론 1순위가 있다면 2순위는 못 받는 것이고 또 2순위가 있다면 3순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비속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결혼했을 때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A가 죽으면요. 그 배우자 B하고 자녀가 같이 2순위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없으면요. 아이가 없으면은 이제 비속이 없으니까 배우자하고 2순위에 있는 존속 부모하고 같이 받는 거겠죠. 근데 배우자가 존속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결혼한 적도 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때는 그 형제 자매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없으면 사촌까지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배우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고요. 예컨대 A, B 그 사이에 사망했을 때 그 사망, 그 상속 개시라고 하는데 이 사망 시인 상속 개시 시에 계속 혼인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혼이 되거나, 그죠? 그러면 또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됐죠? 예. 다음에, 혼자자매가 있고, 양자도 양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부모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자기 생가 부모의 것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친족이 유지되기 때문에 친생 부모 재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파양일 때 못 받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 정답이 4번에 우리가 친양자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양자는 이제 우리가 친양자 입양이라든지 재판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요.
입양 전에 있던 자기 친생 관계는 이거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양자 경우에는 종전 생가의 친족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특히 귀화나 입양 등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죠? 일단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북에 있다가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상속인으로 보지 않다가 나중에 상속 등기한 후 태어났을 때는 경정 등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무상은 이제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그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럴 때는 일단 그 사람을 빼고 상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법정대로 상속 등기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행몰됐다 그러면요 그중에 상속인자 한 명이 행몰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실종 선고라는 것을 거쳐라도 사망 간주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고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일단 A가 죽으면요. A의 상속인들. 근데 이제 A가 죽으면 A가 사망하면 A에 대한 집에 대한 지분은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겠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있겠죠. 자녀가. 그래서 C1, C2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 상속은 말 그대로 상속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 지분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1.5가 되고요. 1.5 대 1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곱해주면 2를 곱해주면 3이 되고요. 3이 되고 2가 되겠죠. 이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합치면은 이제 분모로 만들게 되면 통분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 지분이 7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가 사망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피상속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일단 7분의 3 그래서 0.5를 더 받지 않습니까? 1.5 대 1대 1이니까 그리고 7분의 2씩 요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우리가 얘기하는 법정 지분율이죠. 법정 지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서로가 합의해서 이거를 안 받기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협의 분할서에 따라서 예컨대 B한테 다 주는 거죠. 다 주고 C1과 C2는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1이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상속인 전원들이 동의를 해서 또 인감증명을 써가지고 협의분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우리가 등기할 때 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상속 등기는 보통 이제 사망한 다음에 보통 6개월 안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6개월 안에 등기 안 하면 이제 취득세에 대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안에 등기를 하라고 보통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금도 내려고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상속 등기는 이제 결국에 뭐죠? 상속 등기는 어느 일방이 의무자가 없으니까 사실상 의무자가 이제 이 사람이 의무자가 해당하면 실제로는 단독 신청, 이 상속인들끼리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인에 대한 단독 신청이라고 그러고요. 즉 권리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때 공동 상속인이 물론 이제 이렇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 하더라도요. 등기 신청한 사람은 다 할 필요 없이요. 그중에 한 명이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한 명이 하되 이 사람 지분을 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동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항에 공동 상속인들은 그 상속인 전원이 그렇죠? 등기 권리자로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뭐냐면 이때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 사람을 빼올 수는 없어요. 하여튼 전부 등기부에 올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2항은 그러니까 1항은 뭐냐면 전부 다 등기에 올려라 그런 얘기고요. 2항은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그죠? 꼭 등기 신청은 꼭 엄마만 오면 되는 것이지. 그죠? 자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로 보니까 지분의 3, 지분의 이런 식으로 공유물 부릅니다. 그래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상속의 모두를 위해서 요 B가 할 수도 있고요. C원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두를 위해서 상속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한 명이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등기 신청서에 공동 상속인 전원을 다 표시를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 신청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봤듯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요, 별도로 상속인이 신청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3번에 일부 상속 등기 불허라는 말은 뭐냐면, 이 중에, 여기서 C2가 반대한다고 얘 빼고 합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 상속인만 들어가는 그러한 상속 등기는 불허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자기 상속분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소유권 등기합시다. 이런 것은요,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고요. 등기되더라도, 우리가 55조, 지금의 이제 29조겠죠. 29조 2호에 따라서 각하가 됩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등기부 표시하고 기본 증명서 표시가 달랐을 때도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개명을 했었는데 안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렇더라도 일단은 뭐 개명 등기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요. 표시 등기를 그냥 놔두고요. 그냥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 정보 서류 같은 것들은 이제 일단은 등기 원인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사망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중간에 1960년대 전에 있었던 그 당시 구민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민법인 신민법인 1960년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상속은요. 호주가 다 가는 그 당시에 호주가 다 가졌어요. 남자인 호주가 다 가졌고 호주가 아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산 상속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보고 좀 더 깊은 내용은 또 나중에 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년도 후에는 이제 재산 상속. 그때도 60년 후에는 상속 두 가지. 호주 상속되는 거하고 재산 상속 때 나눠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91년 전이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단은 남자가 더 받고요. 여자는 2분의 1 받고 이렇게 상속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다가 예컨대 1970년대 이 A라는 사람이 1970년대 돌아가셨다. 1970년대 돌아가셨었는데 등기 지금 해.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는 2015년 하지만 사망한 당시의 법률이니까 여기 1970년대 법률인 아까 재산 상속을 원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속분도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한 시기가 언제냐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991년 1월 이후에는 우리가 상속 등기가 두 가지. 지금처럼 법정 상속 등기 하든지 지분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해서 한 사람으로 몰아주든지 하는 그런 두 가지. 다시 한번 상속과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당시 사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기 원인을 제한 상속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이라고 쓰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호주 상속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호주 승계라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전부 다 그냥 자산 상속이기 때문에 그냥 상속 그렇게 쓰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008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친양자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 친양자에 대한 부분만 좀 포함했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렇게 나눠주는데 하여튼 91년 이후 현재까지는 뭐죠? 두 가지가 있다. 법정 상속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분할의 상속들인기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속 등기의 원인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단 상속 등기의 날짜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 개시, 사망한 날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 증명서에 보면은 그 A라는 사람이 사망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쓰게 되는데 문제는 그 등기 원인이 그런데 상속 등기 아까 첫 번째 상속 등기와 아까 여기 협의 분할했다는 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속 등기든 협의 분할 등기든 우리가 사망한 날 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자, 이제 우리가 사망을 하면요. 사망한 날이 뭐죠?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컨대 A라는 사람이 2014년 12월 5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때 사망했으면요. 이제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예컨대 A 그냥 B 앞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B가 단독 쓸 수도 있고 아니면 B에서 C1, C2가 이렇게 협의 분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분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이에 법정 B 앞으로 법정 상속 등기를 해놓고요. 또는 아니면은 B에서 C1, C2 이렇게 협의 분할의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느냐. 원래 법정 상속 등기하고 원래 협의 분할 등기를 고칠 수 있느냐. 예컨대 이걸 고쳐가지고 이걸 다시 이것을 비단독으로 했던 것을 그죠? 이번에는 C 단독으로 하자. C1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또 그렇지. 이것도 협의 분할 했던 것을 이번에는 C2로 하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네 법정 등기했던 지분 등기를 했던 거를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고쳤을 때 우리가 문제 뭐냐면요, 이러한 등기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이전 등기인데 이거는 종전에 있던 등기를 바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컨대 여기 B에서 C에서 C1 이것을 경정 등기로 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때 이게 만약에 6개월 내 보세요. 이러한 고치는 다시 재분할 재협의하거나 이제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런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 등기는 사망 후 6개월 내에 할 수 있거든요. 6개월 내에 하게 되면은 이때는 별도의 취득세를 내지 않고 경정 등기에 대한 세금만 내고요. 그 세금만 내고 이렇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게 거기 보시면 그 셋째 칸에 상속 등기 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분할을 해가지고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 하는데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란 말을 쓰지 않고요. 그때는 경정 등기란 말을 씁니다. 다만 이제 그때 원인은 당연히 합의했으니까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고요. 날짜도 사망이 아니고요. 예컨대 2012년 3월 5일 날 하면 협의 분할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에 상속 등기 후에 다시 그 재계약을 해가지고 협의 분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협의 분할에 대한 등기고요. 그것도 그리고 날짜도 협의 분할이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C2라는 사람이 그 실종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돼서 실종 선고를 해서 이제 실종 선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실종 선고하는데 보통 한 1년 걸리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2015년에 들어와서 이제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실종 선고하게 되면 이 C2는 사망한 거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끼리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실종 선고를 했을 때 등기 원인은 뭐죠? 등기 원인은 실종 선고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2015년 12월 5일 날 실종 선고 판결문에 나온 그 실종 선고일을 쓰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실종 선고를 쓰는 겁니다. 날짜를 등기 원인을. 그다음에 날짜는 이때가 아니고 실종 기간 만료일. 그렇죠? 그래서 실종 기간 만료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가 되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이 2001년도다. 그러면 2001년도에 실종 기간 만료일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이 사망일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등기 원인은 선고일, 그다음에 만료일. 그래서 선, 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선과 만이다.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 보면 등기 원인 일자는 그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협의분할 하더라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규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죽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등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사람은 2014년 12월 달에 돌아가셨고, 이 사람은 2015년 2월 달 돌아가셨어. 그럼 이렇게 연속해서 사망했을 때 아직 상속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1차 상속하고 2차 상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상속 등기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두 번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래서 거기 우리는 거기 언더라인에 하나의 상속 등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원인이 있었을 때는 그 등기 원인과 날짜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먼저 사망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2014년 12월 그거 쓰게 되고 나중에 등기 원인은요 공동 상속이 이거죠 좀. 예컨대 A가 사망한 2014년 12월 5일다 써놓고요. 이 A에 사망했는데 근데 요 B 공동 상속인 B가 2015년 2월 5일날 사망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 공동 상속인 B가 2015년 2월 5일날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해놓고 그 상속인을 또 C1, C2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5대5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상속 등기에 두 개 원인이 있었을 때는 공동 상속인 누가 언제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 이렇게 해서 써서 상속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에 따른 경우에는 실종 선고의 효과는 이제 민법상 실종 기간 만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쓰는 것이고 날짜를 그리고 실종 선고를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1959년 1월 날 사망했다. 1959년 1월 5일이 실종기간 만료입니다. 그럼 그날 쓰고 되고요. 가로 열고 64년. 자, 그러면 실종 선고한다는 그 뒤에 있겠죠. 그래서 5년 후에 1964년 1월 5일 실종 선고하면 그 가로 안에는 실종 선고일을 가로 안에 써가지고 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이 단서에는 뭐가 또 있냐면요. 실종 기간이 지금처럼 실종 기간이 그 민법 전, 즉 구법 시행 중에 만료했더라도 실종 선고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때는 자법세를 치고 실종 선고했던 때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 전 법, 59년 법이 아니고요. 1960년 64년 법을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실종 선고법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보세요. 아까처럼 보면 C가 죽었어요. 자, C가 사망을 했거나, 이번에 자식이, 자, 이번엔 이제 둘째가 사망했거나, 얘가, 실종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C2가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그래서, 자녀가 뭐 D1, D2가 있다. 그러면요, 물론 이제 배우자하고는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뭐죠? 이 부모가 받았던, 이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자식들이 뭐죠? 대습해서 상속받을 수가 있죠. 그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따라서 우리가, 대습 상속인은 피대습자, 배우자나, 자기 이제 부모겠죠. 피대습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 대습이라는 것은 자 A가 죽고요. A가 죽고 C가 죽으니까 A에서 C에서 이렇게 C에서 다시 C에서 D로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원래 상속분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D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피대습자가 C죠. C2. 피대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권리 승계, 즉 고유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C2 사망한 날이 아니고 A가 사망한 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 것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분의 표시는 아까 7분의 3, 뭐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해서 각자 지분을 분모 전체에 이제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상속 지분의 표시는 아까 상속 지분의 합을 분모로 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분자로 해서 이렇게 통분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때 필요한 서류들, 그러면 각종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어떤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당연히 사망했다는 증명, 즉 상속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번에 상속을 원인하는 그 소유권 신청할 때는 그 상속 증명 첨부가 바로 그 등기 원인 증명입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나번에 상속을 증명서면은 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적 등본, 또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뭐 취향자 입증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우리가 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하고요, 이 상속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족관계 증명서 제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애울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278페이지 보시면 주로 상속에 대한 것들은 주로 이제 첫째는 돌아가신 분 것들이 있겠죠. 돌아가신 분의 그 재적 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 증명서, 취향자 입증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만약 혼인했다면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겠죠.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상속인의 이제 기본 증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는 두 가지다. 자, 주소는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사망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A의 주민등록이 마수된 마수자 처분을 하다 되는 것이고, 상속인은 주민등록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물론 이 중에서 상속받지 않는 사람, T2,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서류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게 법정 지분들을 할 때는 별도로 뭐 인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독을 한다면요, 이 B, C, D 모두 전부에 받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전부에 인감증명서 도장을 가져와서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4번에 협의분할 할 때는 그 분할서에 도장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 도장이 맞다라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고, 이것은 재외국민도 그때 협의분할서에 인감증명이 되는데, 다만 이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 같은 것도 만들기 번거로우니까 공정증서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4번의 골자입니다. 물론 이게 이런 협의분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속인들이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실무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렇게 볼 것도 없는데, 이제 8번만 보시면요. 8번에 우리가 특히 상속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보세요. 이렇게 분할의 협의가 이렇게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C2가 만약에 민법상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을 안 나부터 몇 개월입니까? 상속을 안 나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56번에 상속 등기할 때 그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접수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리했다는 증명서를 낼 수도 있다는 것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통 그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한 명도 빼면 안 되고요. 상속 분할 협의서라든지 또 안 됐을 때는 결국에 뭐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 소송 같은 것들도 낼 수 있겠죠. 그 밖에 아까 분할할 때, 근데 뭐 C2에 거기 그 D1, D2가 있다. 그러면 C2에 근데 얘는 중학교이고 초등학교다. 그러면 그렇게 미성년자가 있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또 특별 대리인을 뽑아야 되는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별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또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렇게 제가 책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번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그거예요. 만약에 그 A에서 만약에 K라는 사람 앞으로 이게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속인이 어떤 권리자로서
지금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지금 K가 있습니다. 이 K라는 사람하고 A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K하고 A가 싸워서 K가 A한테 주도록 즉 이 권리자 즉 승소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승소했어. 그러면 이 K란 땅을 이 K란 토지를 원래 A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승소를 해놓고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승소를 해놓고는 사망했어. 그러면 이 B와 C와 C2는요. 이 사람이 가졌던 판결에 있던 권리를 상속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상속인이 권리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그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 받았을 때 특히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고 보세요. A라는 사람에 대해 K하고 A가 보세요. 자, 이 K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그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그러면 사망했는데 그런데 그 계약 사실을 알고 여기는 B, 여기서 B하고 C1하고 C2가 상속인들이 이제 누구를 이 A의 상속인들이 이 K를 상대로 소송했어요. 송송. 한마디로 이 피상속인이 했던 계약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판결 받을 때 그 당시 변론을 할 때 당연히 이 판결문에는 이 K와 A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K는 누구한테 상속인 줘라라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겠죠, 이 속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에서 상속인들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면 그때는 별도로 상속증명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상속인이 주어입니다. 상속인이 권리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승소 판결 받았을 때는 이 판결 등기 할 때 또 뭐 거기가 뭐 각종 재산 등본 이런 것들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2003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판결 등기하고요. 거기서 그런 소리 없이 그냥 갖다 내면 되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판결 등기할 때 자주 나오는 것들이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판결 등기 필요하다. 다만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보는 설례는 뭐냐면요. 이게 2005년 설례는 똑같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 소송해서 원고에게 줘라라는 그 취득시효에 따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이겼는데 그 판결 이후에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이제 요거 있죠. 판결 이후에 그 A의 상속인들이 뭐죠? 취득했다. 또 그 A라는 사람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여기 B1, B2, C 이런 사람들이 공동 상속했다라는 판결문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판결문을 가져오면요, 보세요. 판결문을 가져오면은 이 사람들은 상속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B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이 판결에 이 K한테 가져오는 그 등기 지분이 그냥 B 단독으로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해서 K에서 B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협의 분할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거기에 언더라인에 그랬을 때 그 협의 분할서를 가져와서 했을 때는 거기 B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분할서가 이럴 때는 필요하겠죠. 따라서 위 설례는 상속 분할 협의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뭐 판결에 의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하고 모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서류가 필요 없지만 이렇게 협의 분할 때는 분할서는 가져와라는 것이 이제 그 골자죠. 물론 이제 이런 각종 가족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행일부터 3개월짜리 그 기간을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관이 사실상 실질 심사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속을 증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식 심사권이 있지만 셋째 줄에 상속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7분의 3, 7분의 7분의 2 이런 식으로 상속인의 범위하고 지분이 법령에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분하고 판례가 안 맞는다. 그러면요, 당연히
당연히 그 판결은 맨 밑에 그 잘못된 판결은 우리가 판결의 효력이 공무원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 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는 그 판결의 기판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분에 대한 판단은 법률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또 상속이 줬을 때 우리 상속 개시 후에 상속 등기 전에 다시 또 사망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순차 상속 갔을 때도 한 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겁니다. 주소 증명서. 자, 주소 증명은 이제 주로 그 주민등록 처본인데요. 일단은 돌아가신 분은 이제 말소자 처본이 필요하고요. 처본이 필요하고 오른쪽에 상속인. 자, 상속인들은 주민등록 처본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82페이지에 양으로 4번에 상속에 대한 분할 증명서라든지 아까 분할서 또는 상속 포기했다는 그 수리증명서 아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 4번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상속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는 상속이 전원이 빠지지 않고 작성한 분할 협의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써주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협의 분할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 협의를 할 때, 그런데 아까처럼 분할할 때 이 그죠? C의 자녀가 또 있다. 사망했는데 그때는 그런데 미선현자가 있었을 때는 특별 대리인을 또 둬가지고 그 삼촌이라든지 이모라든지 또는 그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 특별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그 선임 심판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등기할 때. 하여튼 이렇게 상속 분할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는 이제 공동 상속인들이 이때 잘 보세요. 이때는 3명, 10명 다 전원이 간인을 사이사이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친권자가 아까 공동 상속인의 자녀를 대리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사망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이해 상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는 그 아이마다 특별 대리인을 둬서 그 특별 대리인이 협의분할서 작성하도록 해서 그 특별 대리인 선임 심판 받는 기간 동안 한 3, 4개월 동안 걸리는데 그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나머지 뭐 특별수익자 기업은 이런 것들은 사실 뭐죠? 우리 민법적인 거니까 이제 나오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중요한 거, 상속 등기한 후에 아까 뭡니까? 다시 또 여기 상속 등기 이렇게 법정 상속이든 협의분할 상속이든 상속 등기한 후에 다시 재분할, 다시 재합의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합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경정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자 2번이 그 상속 등기 후에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소유권 경정 등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283페이지에 둘째 줄에 상속 등기는 법정 등기가 된 상태에서 협의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협의분할 한 상태에서 또 그걸 해제한 다음에 다시 법정 지분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 보듯이 상속 등기 후에 물론 나중에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친생자 불연재 판결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속 등기 후 아까처럼 여기에는 C2처럼 C2가 행방불명 돼가지고 그 사람을 실종 선고 심판을 받아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또 3번에 공동 상속인 중에서 그 일부가 상속을 포기를 했는데 이를 모르고 했을 때 다시 또 고칠 때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정 등기 절차는 이제 신청 정보라든지 첨부 정보는 일단은 그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라든지 할 때는 협의 분할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권리자가 있고 권리 의무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B, C, C2 이렇게 했다가 C2를 하면 그러면 요 C2는 권리자가 되고요. B와 C와는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의무자, 등기무자 요 B, C가 권리를 잃게 되고요.
B하고 C1이 걸리게 되고 C2는 그러니까 우리가 B하고 C1은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C2는 당연히 등기 권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를 얻는 사람은 인간 필요 없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 즉 다시 경정 등기로 인해서 등기에 손해를 보는 사람 B하고 C1의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방가를 이번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는 얘기는 상속 등기 후 협의를 하거나 재판에 하여튼 경정 등기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권리자가 되고 권리를 잃는 자가 의무자가 돼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등기 원인이 협의날에 대한 상속이고 또는 재판할 때 재판에 상속이 되겠지만 항상 그 원인 일자는 중요한 것이 사망 일자가 아니고 협의 분할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정 등기 신청할 때 그때 방가루 2번은 각종 협의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는데 다만 이제 등기 실행 그때 맨 끝에 3번 방가루 2번 끝에 권리가 취득하지 않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기 실행할 때 등기 실행도 우리가 등기 실행은 여기 우리가 종전의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방식으로 2- 이런 식으로 부기 등기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하나 더 나갔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등기를 이제 A가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했는데 이 사망한 것을 우리가 요 등기를 원래 B에서 C1에서 C2로 등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기 2번 등기, 3번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3번 주등기로 요건 B에서 C1에 C2 요거는 이제 뭐죠? 요건 상속을 원인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전 등기를?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3- 해가지고 뭐죠? 요 C2로 하는 이렇게 하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했겠죠. 이렇게 그죠? 부기 등기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요 사람들의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가져왔겠죠. 도장 찍어서.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3번 등기할 당시에 만약에 B 씨가 그 사이에 여기 을구에 여기 C1이 은행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한 2천만 원짜리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C1에서 C2의 등기. 그죠? 요 C1에서 C2의 등기를 이렇게 해서 옮길 수가 있는데 보세요. 그 C1에서 C2의 등기를 옮길 때 이 저당권 등기를 갖다가 이 C2가 마치 C2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즉 그 권리를 잃는 사람의 등기가 없어질 때는 거기에 달려있는 등기부에 있는 이해관계, 우리는 C 등기에 대한 등기상 뭐죠? 이해관계인. 즉 C 등기가 사라지면 얘도 사라지니까 그런 이해관계인이 분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약간 이제 교재마다 약간 페이지가 혹시 밀리듯이라도 3번 등기 실행 보고 있으면 실행. 또한 보시면 또한 그 소유권 경정 등기로 인해서 공유 지분을 상실하는 거기 C1 공유 지분을 상실하는 사람의 지분만의 목적으로 해서 어떤 이해관계인 등기인 저당권 등기가 있다면요. 이때는 우리가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고 가져왔다면 우리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한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뭐죠? 당연히 승낙서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이 그거 얘기해요. 3번이 우리가 상속 등기한 후에 우리가 경정 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있었다. 그랬을 때는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가번에 공동상속인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실까요? 만약에 가번은
그 상속 등기 후에 그 공동 상속인주 일부가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협의를 할 때는요. 먼저 그 상속 등기 후 이루어지는 그 소유권 등기 말소를 해야 된다. 그죠?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너무 중요하고 나중에 뭐 2차 때도 너무 자주 쓰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A에서 아까 A 등기에서 뭐였어요? 보실까요? 지금 A 등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였어요? 아까 좀 여기서 2번에서 3번 해가지고 B에서 C1, C2가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7분의 3이고 7분의 2고 7분의 2였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이제 그 상태에서 3-1 해가지고 뭘로? C2를 주려고 그래요. C2로. 근데 이렇게 올려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지금 이거예요. 여기는 C1이 누구한테? C1이 여기 있는 K한테 뭐죠? K한테 예를 들면 요 C1이 요 K한테 그죠? K한테 요 7분의 1을 팔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C1이 7분의 2를 누구한테? K한테 7분의 1을 일어났잖아요. 그러려면 요 등기를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2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자, 가번입니다. 상속 등기 후에 그 공동 상속인주 일부가 그 지분을 타에게 이전했어. K택에. 그러면 그 허위 분할에 따른 그 경정 등기 하려면 먼저 상속 등기 후 이루어진 그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해라. 말소를. 그죠? 말소. 그래서 말소하고 하라. 아니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 가압류가 들어왔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C2. 여기 B죠, B. 어머니에 대해서 카드 회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 그죠? 그러면 7분의 3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번에 그 회분할에 대해서 그 경영등 신청할 때 그 권리 상실하거나 그 지분이 감소하는 이한계에 있는 제함자, 즉 B가 있을 때 들어왔을 땐 만약 거기 B에 대해서 이한계가 있는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가져와라. 그죠? 그러면 만일에 그런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물론 돈을 갚아야겠죠. 돈을 써주겠죠. 그래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은 등기관은 그 가압류 등기를 직권 말소를 해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전했을 때 또는 2학년이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에서 말소하거나 이거는 승낙받거나 하면은 하나는 말소해가지고 와야 되고 나번은 승낙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와 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쳐놓으시고 그 부분이 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4번에 결론만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한 다음에 다시 재협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의 분할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재협의할 수도 있다. 예컨대 볼까요? 거기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갑과 을한테만 공동 상속하는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 등기 됐죠. 그런데 다시 또 재분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죠? 갑 단독으로 하는 그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 협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갑을 공유해서 갑 단독을 하는 경정 등기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1차, 2차, 3차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실무상은 6개월까지 사망 후 6개월까지 하는 것이지 그 뒤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경정 등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이어서 이제 했던 거 반복한 거 몇 개 있지만 이어서 마저 보겠습니다.